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복합 의료관광단지인데요. JDC가 사업 추진 18년 만에 헬스케어 타운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 주택이나 산업단지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 확정된 제주 헬스케어 타운. 중국 녹지그룹과 JDC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의료와 숙박, 휴양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콘도미니엄과 일부 호텔만 완공됐을 뿐 의료시설은 거의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사회적 논란에 부딪혀 실패한 데다 녹지그룹이 자금난에 빠져 2017년 이후 7년째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JDC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 조성 사업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주택 건설 사업이나 택지,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매각하거나 시설을 임대하는 방안입니다. 태국과 싱가포르의 영리병원을 모델로 출발했던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그 활성화 방안을 찾고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향후 인수될 녹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주요 요점인 부분입니다. JDC가 헬스케어 타운 개발 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게 있어서 그동안 기다리고 참아줬던 제주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최소한의 공청회 시간 두세 차례는 저는 거쳐서 지금의 방향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정말 아쉽고요. JDC는 올해 안에 중국 녹지그룹이 짓담한 시설과 부지를 인수한 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최적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10여 년째 표류해온 헬스케어 타운이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은입니다. 제주의 한 포구 사용권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어민과 레저업체가 갈등 끝에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MBC 취재 당시 제주시는 대화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소송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현장을 다시 취재했습니다. 포구 입구는 레저업체가, 안쪽은 어민들이 쓰고 있는 한 포구. 레저업체가 11년 전 사용허가를 받아 수심이 깊은 입구 쪽에서 레저 사업을 해왔습니다. 2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양성용 씨는 수심이 얕은 안쪽을 쓰게 됐고 물이 많이 빠지면 배가 나갈 수 없게 되자 입구 쪽 사용권을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레저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곳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다 적발돼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고발됐는데도 제주시가 사용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선주협회도 있고 배가 여러 척인데 조업들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지금 저 허가를 관리소를 제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 허가를 주지도 말았어야지. 제주시는 실제 올해 2월 수심이 깊은 어항 입구 400제곱미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업체의 사용권을 1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해당 업체가 10년 넘게 어항을 사용해왔고 투자한 금액도 많아 사용권 취소 대신 업체와 어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레저업체는 오히려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가 400제곱미터를 어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간조시에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저희는 핵심 구역이 거기예요. 만약에 거기를 강제 축소시킨다면 관광객이 와도 반잠사 자체가 움직이지 못해요. 아예 다 있기 때문에.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사용 연장을 먼저 해주고 뒤늦게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갈팡질팡하다 오히려 소송을 당한 겁니다. 민원이 이렇게 장시간 지속된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구 사용권을 놓고 2년 동안 이어진 레저업체와 귀향 어민의 갈등. 행정소송과 해경 고발까지 이어지며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되면서 행정당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해수욕장에서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에 이어 또다시 여름 성수기를 맞은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한 도내 한 해수욕장. 하지만 최근 이곳이 난데없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른바 평상 갑질 때문입니다. 한 관광객이 6만 원을 주고 해변에 설치된 평상을 빌려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제휴업체가 아니라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자 관광협회와 행정기관이 현장을 찾아 사실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 잡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관광객들이나 민원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현수막이나 이런 표시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란이 벌어진 지 하루 만에 평상을 대여한 가게 직원은 온라인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관광객이 주문한 음식업체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장 비계 삼겹살과 펜션 전기세 폭탄에 이어 이번 평상갑질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여름 성수기를 맞은 관광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이미지가 안 되는 얘기가 하나 틀려가지고 7월 20일 성수기인데 수행들이면 거의 뭐 다 받아주겠는데 그걸 지금 맑아지도 안 나올 상황이고 실제 관광객들의 제주에 대한 이미지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적은 양에 혼자 오면 2, 3인분을 시켜야 되니까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주변 분들은 요즘 제주도에 많이 안 가시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일본도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으로 관광 불편에 대한 민원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신고 건수와 내용, 통계 등에 대한 취합된 자료도 없는 상황. 제주 관광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행 품질 개선을 위해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 관광 서비스 센터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지만 잇따르는 악재 속에 관광시장이 더 큰 위기를 맞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북부와 동부에 이틀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구좌읍이 34.2도까지 올랐고 제주 34.1도, 성산 30.8도, 서귀포 29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있는 정체전선이 내려와 제주에도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바람이 더 강해져 제주도 북부와 산지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발단을 놓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식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광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4.3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경찰서를 기습한 것인데도 민주당은 독재자 이승만이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다고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4.3은 정부의 잔혹한 탄압과 민중들의 절망적인 저항이 빚어낸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김 후보의 발언은 희생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획을 중단하고 도민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총 사업비로 애초보다 44% 증액된 6조 8,900억 원을 요청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예산 감액은 하지 않고
사업 면적과 규모만 줄인 것은 정부의 강행 방침을 인정한 것이라며 도민 결정권을 인정해 주민 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농업 경영비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농가당 농업 경영비는 4,813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677만 원을 크게 웃돌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기름값을 더한 광열비가 지난해 414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95만 원보다 갑절 이상 높아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지출액이 5년 새 6,500억 원 이상 늘었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중 예정부지에서 발굴된 매장 유산에 대해 기록 보존이 결정되면서 학교 신설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제주시 외도동 서부중학교 신설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탐나국 시대 매장 유산 발굴 조사 결과 문서 등으로 기록을 보존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11월에 착공해 2027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며 신입생을 위한 학교 일부 시설을 먼저 준공해 2027년 3월에 개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 표본 조사를 하다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다쳤던 작업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던 60대 여성이 지난 6일 사고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일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에서 문화재 표본 조사를 하던 중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지며 깔렸고 사고 10여 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문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충남에서 온 관광객인 76살 김모 씨가 물에 빠졌고 시민수상구조대가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일행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